집중 투자와 분산 투자의 새로운 해석과 그 팁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일단 집중 투자가 뭔지 알아야겠죠. 집중 투자가 뭐냐면 주식 투자에서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입해서 투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목을 한정적인 종목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종목만. 위험도가 높은 대신 기대 수익이 크죠. 그러니까 한 종목을 제대로 매수했으면 그게 30% 상승을 하면 수익이 30%로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0만원 투자했으면 300만원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꼬꾸라지면은 손해가 크겠죠.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일단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제 입맛에 맞게 일단 변경해 볼게요. 위에 특정 투자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일, 위험도가 높은 대신 기대 수익이 크다. 특정 투자 분야라는 거는 만약에 현물 자산에 투자할 거냐, 아니면 이제 비현물,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것들, 안전자산에 투자할 거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특정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건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죠. 그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특정 분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특정 분야. 투자 분야에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환율, 금 등등이 있습니다. 투자 분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하며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투자 분야 내에서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그 투자 분야 내에서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채권을 한다면 프라임, 그러니까 신용도가 높은 채권이 있을 거고 신용도가 낮은 채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만 얘기하면 기업 채권이 있을 거고 국가 채권이 있을 거예요. 한국인이면 이제 한국 국채를 살 것이고, 한국 국채나 뭐 통한채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 국채를 살 것이고 한국 기업의 채권에 투자할 것이고. 그런데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안전적인 쪽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만약에 그거를 채권을 투자하는데 안정적이지 않은 기업이나 안정적이지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한테 투자한다는 건 위험자산에 투자하니만 못한 거죠. 세계 경제 위기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상승한 분야가 이제 달러, 엔화, 채권, 금 등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자산과 반대 흐름을 보이는 것이 위험자산, 즉 인플레이션과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자산, 주식, 부동산, 금. 금도 포함이 돼요. 거기서 왜 금이 양쪽으로 포함이 되냐면 금은 그 현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금은 그래서 안전자산이기도 하면서도 현물이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랑 금이 있으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거나 경제 성장이 발전을 하면 그 돈의 가치는 이제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몇십 년 전에 돈의 가치와 지금 현재의 돈의 가치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물가 상승이나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은 그거를 해지를 해준다. 리스크를 관리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이제 상승한 부분을 희석되어야 할 듯 보입니다. 투자 분야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으로 분류해서 한 곳에 집중 투자하면 좋을 듯 보이는군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경제 흐름을 어느 정도 판단을 했다면 위험자산에 투자할 건지 안전자산에 투자할 건지 그 분야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 투자를 할 때 그 분야를 선택해서 그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하라는 거죠. 대신 그 분야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포스팅을 한 지 좀 된 과거 한 2006년 2008년 초 중반 정도 될 거예요. 아마 포스팅 했을 때가. 그러니까 좀 경제가 많이 꼬꾸라지고 있을 때였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앞다투어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므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첫 신호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단기적으로 유동성 축소가 될 수 있고, 예, 그 흐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하에 움직이는 것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적절한 인플레이션 상승이 호재가 되는 투자 분야나 이제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인플레이션 상승이 호재가 되는, 인플레이션 상승이 호재가 되는 건 현물 자산이겠죠. 예. 주식, 부동산, 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008년도는 아닌 것 같네요. 일단은 기간이 2011년도에 작성한 포팅이네요. 일단 분산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분산 투자는 분산 투자에 대한 관련 명언이 있어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이 말은 투자 분야에서도 분산해서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돈의 흐름과 함께 투자 분야를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에 투자할 경우 종목 분산 투자가 아니라 산업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분산 투자는 산업이 겹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IT 산업, SK 하이닉스처럼 램 관련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산다는 게 의미가 없겠죠. 두 개를 같이 사버리면 그럴 바에는 그걸 왜 사? IT 관련 램하고 이제 SK 하이닉스의 램하고 이제 삼성전자를 함께 사버리면 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램하고 건설 뭐 이런 식으로 산업 분야를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을 나눠야지 위험이 해지가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산업 분산을 해야 하며 안정성 대비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간혹 주식형 펀드 분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펀드는 기본적으로 10종목 이상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펀드,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자산운용사라고 그러죠. 주식 자산운용사들이 이제 개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은행에 가면 주식형 펀드를 가입하잖아요. 그 펀드를 가입하면 그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10종목 이상을 분산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제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10종목 분산이 가장 효율성이 좋다는 거죠. 수익과 리스크 대비가 효율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펀드 분산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국가 간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간 분산 투자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주식형 펀드를 해요. 한국형 주식형 펀드를 해. 산업을 나누지 않고 그냥 한국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해. 그러면 중국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할 경우에만 이제 분산 투자가 되는 거고, 만약에 한국에 투자하는 펀드를 또 다른 펀드로 또 들어. 그러면 그게 분산 투자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 10종목 분산을 투자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성장주를 투자하는 펀드가 있고 가치주를 투자하는 펀드가 있어. 한국에다가 한국 기업을. 그러면 그거는 분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가치주의 성향의 이제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 한국에 투자하는, 근데 한국에 투자하는 또 다른 가치주 펀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가입을 해. 그러면 그건 분산이 아닌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좋다면 꾸준히 들고 가면 되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안 좋다면 갈아타는 거죠. 갈아타는 게 맞는 거죠. 10종목 이미 분산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가치 투자나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에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뭐 가입했어, 1년 안에 뭐 수익을 낸다 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가치주는 좀 이렇게 매집을 하면, 매수를 하면 좀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 가치가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력이 있을 거예요. 세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잡주같이 막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그런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 연금은 이제 제껴야겠죠. 왜냐면 연금은 좀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요즘에는. 연금은 일단 제끼시고, 기관,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이 뭐냐면 외국인 펀드, 여객 펀드라고 하죠. 저희 이제 가족들은 여객 펀드를 들어요. 한국에 투자할 때나 아니면 외국에 투자할 때라도 글로벌 펀드를 들 때라도 외국 펀드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외국이 그만큼 오랜 기간 주식형 펀드를 운영했고 그만큼 능력 있는 애들이 많아요. 능력이 있다는 게 주식 운영, 그런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테크니컬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국인은 그냥 고스펙일 뿐이에요. 제가 보는 개인적인 한국인들은 그냥 고스펙. 만약에 이게 한국에 투자를 하면 코스피 대비, 코스피가 BM 지수가 돼요. BM 지수가 뭐냐면 그 기준 지수예요. 기준 지수. 그럼 한국에 투자해서 코스피 대비 코스피보다 수익이 더 못 나는 펀드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펀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운영을 못하는 펀드라는 거예요. 코스피 대비 무조건 수익이 잘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맡겨서 그 수수료를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수수료를 줬으면 그것만큼의 혜택은 받아야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으로써 이제 펀드 분산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 분산이 아닌다면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 선택 시 장기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환율이 상승할 수 있는 국가에 투자하셔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내가 이 산업에 이 중국에 투자를 했어. 그런데 환율이 우리보다 높았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환율이 떨어져. 우리보다. 그러니까 그냥 달러로 예를 들게요. 만약에 지금 제가 살 때 1200원에 샀어요. 그냥 미국에 투자했다고 할게요. 중국이라고 하면 위안화로 하면은 제가 환율을 잘 계산하지 못하겠으니까 1200원에 샀다고 해요. 근데 그 1200원이 그러니까 펀드로 환매를 할 때 900원이 돼버리면 그만큼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원에서 1500원이나 1200원을 유지한다던가 그래야지 만약에 그 펀드로서 수익난 금액을 오로지 내 걸로 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차익도 봐야 된다는 거죠. 글로벌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약간 예를 보여주는데 제 조카 펀드요. 130만원 정도밖에 없죠. 130만원 정도 없는데 기초자산이 일단은 28만 9천원이었는데 100만원이 들어오면서 한 130만원이 됐죠. 130만원에서 평가손익이 160만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총 순자산액이 300만원이 됐어요. 그 말 뜻은 100% 이상을 상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산을 어떻게 했냐면 이게 130만원 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4종목을 분산을 했어요. 제가 4종목을 분산해서 수익을 낸 거라는 거죠. 1년하고 5개월 정도. 여기 보면은 작은 팁이 있어요. 작은 팁이 있는데 일단은 돈의 흐름과 분산 투자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몰빵이나 이제 급등주 하실 때는 무조건 칼손절 하세요. 급등주는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매를 하는 거지 지분을 산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분을 산다,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 투자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급등주를 할 때는 매매를 하시면 되고 칼손절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팁을 살짝 넣어드렸는데 팁은 현 국면에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은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며 2년 이상 투자를 한다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손해를 안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죠. 3년 이후에 이제 세금이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3년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반강제적으로 3년까지는 들고 있어요. 그럼 주식을 투자할 때도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 가치 투자라는 전제하에 끌고 간다면 수익이 난다는 거죠. 주식형 펀드를 한다 해도 걔네들은 운영을 이런 급등주로 운영을 안 할 거니까
걔네들은 다 법적으로 제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해요. 사모펀드는 또 별도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당연히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코스피 평순율 이상을 먹을 수 있겠죠. 이게 2011년도였으니까 코스피 보시면 되실 것 같고, 2008년도에 거의 바닥을 찍고 2009년도부터 상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2009년도부터 상승해서 2011년도 사이에 120% 먹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투자 기간을 보시면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그러니까 투자할 기간에 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거죠. 맥도 보는 것도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까지 얘기해 드렸고, 주식형 펀드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대신 그분들이 운영을 해주지만 어떤 산업에 투자할 거냐, 어느 나라에 투자할 거냐, 어떤 형식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거냐, 주식형 펀드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90% 이상의 손실을 내거나 코스피 수익률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걸 권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전업할 때였어요. 제가 전업할 때 항상 주변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말라는 소리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 지금 이 업체를 가지고 있어도 저희 회사를 끌어들이려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는 제가 못해서가 아니라 제가 운영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땐 전업이었으니까 개인 대 개인의 수익 배분을 해서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을 해버리면 되는데, 그거 갖고 제가 1년에 얼마를 먹겠어요. 수익 난 거. 수익금에 기본적으로 일임 투자라는 게 있어요. 일임 투자 자산운용. 그거를 할 때는, 일임 투자 자산운용을 할 때는 20%를 챙겨요. 수익이. 그러니까 1억 갖고 1억을 벌었어. 그러면 2천만 원 가져온다고요. 수익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계약을 하겠지만 1,000만 원 갖고 1,000만 원 벌면 얼마예요? 2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1,000만 원 벌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만 원 벌겠다고 제가 그걸 운영해야 돼요? 운영할 필요가 없겠죠? 어줍지 않은 전문가한테 리딩을 받으면서 자기 자산 망가뜨릴 바에는 차라리 주식형 펀드를 하라는 거죠. 주식형 펀드는 골라줄 수 있으니까 그걸 하라고. 근데 말을 안 들어요. 한번 손 대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이게 벌써 11년도인데,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일본 주식, 뭐 중국 주식,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주식이 있겠죠. 국가 기업의 이제 증시, 주식에 투자는. 근데 환위험을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매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환까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업의 내재 가치가 우월하다는 점에서 한국의 투자,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저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퍼가 대체적으로 한 15? 뭐 이 정도예요. 퍼가 평균 퍼가 15, 12 뭐 이래요. 퍼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퍼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을 매수했을 때 물론 그 기업의 미래도 볼 수 있어야겠죠. 그 미래를 보려면 장기적인 한참 전에 것까지 다 분석을 해서, 회귀 분석을 해서 다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기업의 산업의 발전성, 미래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적도 많이 읽어야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책을 안 놓는 거예요, 손에서. 그래서 워렌 버핏이 손에서 책을 안 놓는 거다. 그렇게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포스팅했던 거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뭔가를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서 해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니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해드릴게요.